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이효석의 1942년작 풀잎 들려드립니다. 유명한 소설가와 과거 좋지 않은 사연을 가진 음악가가 세상의 소문과 비판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내용입니다. 풀잎. 이효석. 시인 월트 월먼을 가졌음은 인류의 행복이다.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요 며칠 동안의 제 생활의 변화를 두고 한 말 같아요. 이 끔찍한 변화를 기적이라고 밖엔 뭐라고 하겠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딘지 먼 하늘에서나 흘러오는 듯 삼라만상과 구별되어 귓속에 스며든다. 준보는 고개를 돌리나 먹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의 표정조차 분간할 수 없다. 얼굴이 달덩어리같이 훤하고 쌍꺼풀진 눈이 포도알같이 맑은 것은 며칠 동안의 인상으로 그러려니 짐작할 뿐이다. 실과 사귄 지 불과 한 주일이 너물랑 말락할 때다. 그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오. 지금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해봤겠소. 행복은 불행이 그렇듯 아무 예고도 없이 벼락으로 닥쳐오는 모양이죠. 되레 걱정돼요. 불행이 뒤를 잇지 않을까 하는. 그만큼 행복스러워요. 행복이고 불행이고 사람의 뜻 하나에 달렸지. 누가 무엇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사람의 의지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데. 그 말이 제게 안심과 용기를 줘요. 웬일인지 자꾸만 겁이 났어요. 낮과 밤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모든 게 요새는 꼭 우리 둘만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것만 같구만요. 방공 연습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거듭되어 밤이면 거리는 등화 관제로 어둠 속에 닫혀졌다. 몇 날 밤의 소요를 계속하는 두 사람은 외딴 골목을 골라 걸으면서 단원들의 고함을 들을 때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평생의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준보에게는 그 정도의 사생활의 특권쯤은 그다지 망발이 아니리라고 생각되었다. 하물며 낮 동안에 일터에서 백성으로서의 직책과 의무를 다했다면야 그만큼의 밤의 시간은 자유로워도 좋을 법했다. 아내를 잃은 지 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한 해 동안의 적막이 준보에게는 지난 반생의 어느 때보다도 크고 쓰라린 것이었다. 사랑 속에 있으면서 때때로 느끼는 적막감은 오히려 사치한 감정이요. 사랑을 잃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님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야심이며 희망이며 청춘의 모든 욕망을 가리고 바치고 걸러서 마지막으로 쳇바퀴 속에 남는 것이 역시 사랑임을 새삼스럽게 느낀 듯도 했다. 준보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쉴 새 없이 뒤를 이어 그 무엇이 앞에 나타나고 생활 속에 스며들기는 했으나 그 전부가 반드시 사랑이라고만도 할 수는 없었다. 사랑으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선체로 끝나버린 적도 있었고 단순한 감상적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일시의 허물에 지나지 않는 때도 있었다. 동무들이
그를 연복가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의미의 행복감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후만 해도 지난날의 어느 때보다도 인물들은 가장 많이 나타나서 그 짧은 1년이 다른 때의 10년 맞잡이는 되게 풍성풍성은 했으나 마음속을 파고드는 한 줄기 쇠사슬 같은 쓸쓸한 심사는 어쩌는 수 없었다. 현재의 만족감 이상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대한 슬픔과 뉘우침이 큰 까닭이었다. 결국 준보는 그를 둘러싼 화려하고 다채하게 장식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아내를 사랑해왔다고 할까. 비늘구름 같은 자자부레한 꿈의 조각들을 허다하게 가슴속에 가지면서도 단 하나 아내에게 사랑을 길러오고 북돋아왔음을 아내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자각하게 된 셈이다. 아내의 추억 속에서 남은 반생을 살아야겠다는 순교자다운 경건한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지는 않았으나 준보의 체질과 기질로는 필경은 당치 않은 일만 같아서 역시 다음 숙명을 기다리는 희망이 그 어디인지 마음 한귀퉁이를 흐르고 있었다. 사랑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다 같이 하나의 숙명적인 인연이다. 아내를 대신할 만한 정성과 열정이 아무 때나 작정된 때에 반드시 차려져 오려니 하는 기대가 없다면 사실 살인적인 그 한 해의 고독은 견디어 올 수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헐어진 가정을 쌓아서 새로운 생활을 설계해야 하고 고독을 다스려서 보다 높은 사업을 이루어야 함이 인간 경영에 주어진 영원한 과제인 까닭이다. 자멸의 길을 버리고 창조의 길을 찾아야 함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까닭이다. 다음 숙명을 준보는 실에게서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너무도 빠르고 이른 발견인지는 모르나 발견이란 원래 그렇게 당돌하고 돌발적인 것이다. 실 이전에 나타난 문 인물 중에서 숙명의 대상을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몇 고비를 넘어가서 하필 실에게서 그것을 찾아낸 것도 숙명에 숙명된 까닭일 듯 싶었다. 애써 말한다면 간 아내가 가졌던 인상의 그 어떤 향기를 그에게서 맡은 까닭이라고나 할까. 그 어디인지 구석구석 방불한 곳이 있어서 그것이 모르는 결에 준보의 마음을 끌어당긴 모양이었다. 불과 며칠의 감정이 통하고 정서가 합하고 생각과 취미가 맞음을 알았다. 걸어드는 피차의 걸음이 무섭게도 빨랐다. 술래잡기의 술래같이 왈칵 서로 부딪혀서 이마가 맞닿았을 때 깜짝들 놀라면서 그 며칠 동안의 순식간의 변화를 기적이니 신비니 하고들 느끼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에게 다 기적이요, 신비요, 꿈이요.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꼭 한 사람, 제일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찾자는 것이 오늘까지의 저의 노력이었어요. 복잡하다면 복잡할까? 지난날은 제겐 오늘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방랑 생활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랑이 오늘 끝났어요. 선생을 만나자 생애가 새로 시작됐어요. 당신같이 날 존경하는 사람도 난 드물게 봤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서로 좋다는 말만들을 하는데 그 위에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에 한층 빛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회당 앞 언덕길을 몇 차례나 오르내리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거리를 눈앞에 짐작만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은 점점 밝아가고 빛나갔다. 사랑의 길은 의론하지 않아도 재물에 옳게 찾아진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며칠 동안에 찾아낸 길은 지도에도 오르지 않았을 지금까지 걸어본 적도 없던 여러 갈래의 숨은 길이었다. 좁은 골목을 들어서 주택지대를 올라서니 바로 서기산 뒤턱이었다. 아직 낙엽지지 않은 나무들이 지름길 양편에 늘어서 어두운 속에서 한층 으슥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 산 위 주택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의 창의 등불이 두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듯 따뜻하고 포근하다. 커다란 한이 있어요. 왜 선생을 더 일찍이 못 만났던가 하는, 제일 처음 만난 어른이 선생이었다면 얼마나 더 행복스러웠겠어요. 지난날의 상처를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구네요. 나무끈을 아래에 이르자 실은 준보에게서 팔을 뽑고 몸을 떼면서 가늘게 한숨을 쉬는 것이 들렸다. 준보도 대강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역 자기의 상처에 손이 닿는 것도 같은 일종의 야릇한 감정이 솟았다. 난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은데 괜히 다 아문 허물을 다시 따짝거릴 필요가 있을까? 좋아하시든 안 하시든 한 번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죠. 무지의 행복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건 지식을 거친 이해와 달관이 아닐까요? 과거를 말한다면 피차 일반이지 누군 샘 속에서 솟아나온 등잔가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과 똑같이야 어디 세상이 봐요. 항상 오해와 악의를 더 많이 준비해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무엇이 귀에 들리든 지금의 내 열정을 지울 힘이 없음을 장담해도 좋아요. 난 거저 이 열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과 한거에 보려고 해요. 그러나 실은 조심조심 한꺼풀씩 자기의 과거를 벗기기 시작했다. 시련이나 받는 선량한 교도와도 같이 준보는 마음을 다구지게 먹고 굳은 몸을 약간 떨고 있었다. 실은 19살까지의 명예롭지 못한 직업시대의 사정을 말하고 다음 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각각 세 경우를 이야기했다. 대략 거리의 소문으로 스쳐들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고백한 것이었으나 준보는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동안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실업가와 문학 청년과 사회주의자의 세 사람이 다 같이 실의 애정을 요구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특권인 것이니 누가 만류할 수 있었으랴만. 다만 슬프다면 준보가 그들보다 뒤져서 실을 알게 된 사실이었을까. 깊은 원시림 속에 아무도 모르게 맺힌 한 송이의 과실을 누가 원하지 않으랴만. 세상은 도대체 복잡하다. 번거로운 것이다. 원시림 속의 과실이 어느 때까지나 눈에 안 뜨이고 몸을 맞힐 리는 없는 것이다. 준보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용기였다. 용기. 지금까지 그는 사랑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모르고 지내왔다.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할 날이 온 것이다. 그의 인생은 한 테두리 몫을 더한 셈이다. 생각하면 울고만 싶어요. 왜 하필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실은 짜장 울려는 듯 나무 그늘 속으로 뛰어들더니 나무에 등을 기대고 고요히 섰다. 준보가 가까이 갔을 때 왈칵 몸을 던져오면서 코를 마셨다. 쥐이는 손이 몹시 차다. 불쾌하셨으면 용서하셔요. 그러나 실상
지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이 이렇다는 것은 오늘에야 처음 알았어요. 전 아무도 사랑하진 않았어요. 오늘 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요. 이 말을 믿어주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의 당신을 사랑했지 누가 지난 경력을 사랑했나요? 오늘의 그 얼굴과 교양과 취미를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 하는 것이지 누가 지난 날을 캐자는 것인가요? 인제 세상이 둘의 새를 알고 펄쩍들 뛰고 와글와글 끓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땐 제가 싫어지겠죠. 사랑도 세상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나? 세상을 좀 멸시하면선 못 살아가나? 난 남의 비위만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못 되는데. 실은 슬픈 속에서도 얼마간 마음이 놓이고 용기를 회복했는지 준보의 뜻대로 다시 팔을 걸고 길을 더듬어 내렸다. 거리는 여전히 어두우나 공습 해제의 틈을 타서 등불이 군데군데 비치어 약간 환해졌다가는 다시 어두워지곤 했다. 흡사 두 사람의 마음속같이 한결같지 못한 밤이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음악가 이외에 무엇이란 말이오. 동경 가서 공부하는 음악학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지난 이력이 내게 아랑곳이란 말이오. 원래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런 자격 이외에 무엇으로 나타났게? 여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교회당이 있고 병원이 있는 조용한 둔덕 골목길을 들어섰을 때 준보는 실의 심정을 좀 더 즐겁게 나꾸어 보고 싶었다. 이 알량한 음악가, 괜히 온전한 음악가로 여기셨다가 되려 실망이나 마셔요. 날 처음에 유혹해낼 때 음악의 이름을 빌지 않고 어째소. 토스카를 들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우. 준보가 웃는 바람에 실도 따라서 웃게 되어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응겼던 마음 활짝 풀려지는 것도 같았다. 여학교 기숙사에서인지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 것도 그 한때의 호흡을 맞추어주는 셈이 되어서 개어가는 두 사람의 감성의 반주인 양 싶었다. 마음의 거리와 같이 몸의 거리도 밤의 힘을 빌어 가까울 대로 가까웠다. 토스카와 라보엠과 마담 버터플라이 등의 가극의 신판을 새로 구했으니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는 뜻의 전화를 실에게서 받던 날, 준보는 의외의 소식에 당황해서 반날 동안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까지 실을 만난 것이 서너 번, 그의 부드럽고 밝은 인상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을 뿐이던 준보에게는 문득 한 줄기의 당돌한 직각이 솟으면서 그것이 마음을 억세게 지배하게 되었다. 전화를 건 건 아무 편이라도 좋은 것이다. 두 사람의 준비된 감정에 불을 지른 것이 실이었다는 것이 조금 잔겁한 준보에게 되려 용기를 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실의 형이 경영해 나가는 찻집 한 구석에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극의 신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는 먼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닫다가 전화를 걸어서 놀라셨죠. 동료들은 뭐라고 그러지들 않아요. 학교에서 그런지 전화 걸기가 거북했어요. 여자가 먼저 덜렁덜렁 나서는 걸 두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기뻤죠. 제가 못 거는 걸 먼저 걸어주셔서. 물론 놀라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한두 번도 가게에 안 내려오셨어요? 속으로 얼마나 은근히 기다렸게요. 뵌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전 그래도 행여나 먼저 전화해 주시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바람에 동경도 이렇게 늦었어요. 내일 떠난다, 모레 떠난다, 별로만 오면서 여름 휴가로 나왔다가 늦은 가을까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오라, 참, 동경 가서 공부하시는 학생이죠. 음악 공부쯤 아무 데선 못하나요? 음악 공부쯤 그만두면 어떤가요? 하고는 못 물으셔요? 그럴 용기와 결심이 준비됐다면야. 경우에 따라선요. 다음날 호텔에서 만찬을 같이 한 것을 시초로 이곳저곳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늘어갔다. 하루 저녁, 실은 처음 선사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 기록한 남편 도스토예프스키의 회상이었다. 준보는 아직 읽지 못한 그 책의 뜻을 여러 가지로 짐작하다가 그들 부부의 사이에 이해가 컸고 남편에게 대한 부인의 사랑이 깊었다는 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선물의 의미를 대강 알아채었다. 한편 실의 문학적 교양에 준보는 차차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소설 되게 다 읽었어요. 제 마음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감정도 꼭 제 비위에 맞고요. 유리애니, 관야니, 미란, 세란, 단주, 일마, 나아자, 온파해라. 인물들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선이 떠올라요. 그런 변변치 못한 이름들을 기억하지 말고 좀 더 고전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두는 편이 뜻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게 뭐예요? 베아트리체니, 헬렌이니, 햄릿이니, 그레첸이니 왜 하필 그런 인물들만이 중요한가요? 제게는 어쩐지 일만이, 미란이니, 운판이 하는 이름들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들려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고전 문학에 횡하단 말이오. 음악가가 아니고 문학가인 것처럼. 그럼 하나 물을까요? 엘리사는 어때요? 비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멘탈 테스트인가요? 엘리사, 난 매운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지디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싫은 것이 엘리사일까 봐요. 그럼 쇼샤는? 마담 쇼샤. 토마스만 말이죠. 마담 쇼샤는 아마도 엘리사와는 대차적인 인물일 것이에요. 좀 허랑한 데가 있기는 하나 엘리사보다야 훨씬 인간적이죠. 문학 시험은 이만하세요. 그러다 제 짧은 미천이 봉이 빠지겠어요. 나를 점점 놀래게만 하자는 셈이지. 고전에서 현대문학까지 그렇게 통달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문학을 안다는 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문학을 알고 모르는 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가 있는데 너무 진하게 평가하셨다 괜히 점점 실망이나 마세요. 그저 애써 공부할 작정이에요. 제겐 욕심이 많답니다. 뭐든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싶어요. 실의 결심을 장하다 생각하며 그의 철저한 마음의 준비에 준보는 짜장 놀라는 수밖에는 없었다. 아내를 잃었을 뿐이 아니라 가지가지의 불행을 겪은 묵은 집을 떠나려고 벼른지 오래이던 준보는 마침 이때를 전후해서 교회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집에서는 마음도 갈아지고 생활도 새로워지리라는 기대가 모르는 결에 그를 재촉했던 것이다. 대충 정돈이 되고 마음을 잡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은 카네이션의 꽃문꿈을 들고 찾아왔다. 층계로 된 포치를 올라와서 도어를 열고 마룻방에 들어왔을 때 코트를 벗어서 의자에 걸치더니 꼭 아파트 방 같아요. 이렇게 넓고 높은 게. 벽에 걸린 액 속의 대상을 쳐다보고 책장의 책들을 훑어보면서 속히
의자에 걸터 앉을 여문 안 하고 책상 위 화병을 찾아서는 서슴치 않고 새풀과 단풍가지를 뽑아내더니 대신 파라핀지에 싸가지고 온 카네이션을 꽂았다. 꽃가게에 새로 나왔게 사가지고 왔어요. 전 이 흰 것과 붉은 것과 분홍색에 각각 그 뜻을 안답니다. 흰 것은 난 애정에 살고 있어요고, 붉은 것은 난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분홍은 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요. 준보가 부엌에 나가 포트에 커피를 달여 들고 들어오려니 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 없이 쇼팽의 야곡인지를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오랫동안 적막하던 검은 기계체가 오래간만에 우렁찬 음향으로 방안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악 속에서 비로소 책들도 그림도 꽃도 생기를 띄우고 기쁨에 젖어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실은 음악에서도 곧 물러나서 의자에 가라앉으면서 황송해요. 손수 이렇게 끓여가지고 오실 법이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와서 거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은 하나 독신자의 특권을 좀 더 향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애기들은 다 어쩌고 있어요? 주미와 수미와. 언제인가 부인 잡지에 실린 가족 사진으로 기억했었어요. 얼마나 쓸쓸들하겠어요. 저쪽 방에서 잘들 놀고 잘들 공부하고 하죠. 쓸쓸한 속에서 그 애들도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자라서 독립할 때 누구보다도 굳센 사람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도 크시겠지만 얼른 따뜻한 어머니의 애정 속에서 어항 속의 금붕어같이 흐뭇하게 젖어 살아야죠. 남의 일 같지만 않게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유리잔에 그득 담은 커피를 마시면서 실의 커다란 눈동자는 다시 희망에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올 적엔 버터를 갖다 드릴게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팔고 가는 걸 연함은 폰두 사둔 게 있어요. 2폰드들이 커다란 통에 아직도 5개 언니의 집 냉장고 속에 있다나요? 갖다 드릴게 문덕문덕 많이 발로 잡수셔요. 얼른 저만큼 살이 붙게요. 난 원래 살이 붙지 말라는 마련인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살찌게 해드릴게. 치밀한 일과표를 짜고 합리적인 생활 설계를 세우거든요. 음식과 운동과 오락과 공부와 과학적인 방법 아래에서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불과 1년이 못 가 이렇게 되게 해드릴게요. 두 손으로 커다란 테두리를 짜면서 과장된 형용을 하는 것이 준보에게는 더없이 신시하게 들려서 마음을 울렸다. 진심으로 건강을 걱정해 줌 같이 알뜰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 실의 정성을 준보는 말끝마다 잡으면서 거기에 정비례해서 깊어가는 스스로의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준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아 교칙본을 펴놓고 간단한 곡조를 울릴 때 실이 뒤로 돌아와서 등 너머로 고음부를 짚으니 곡조는 듀엣을 이루어서 곱절의 우렁찬 화음으로 울렸다. 간단한 곡조의 듀엣은 아름다운 것이다. 간단함으로 서툴므로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준보의 목덜미에 실은 따뜻한 숨을 부으면서 준보가 밟는 페달에 맞추어 행복감을 호흡하였다. 절 왜 좋아하세요?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의뢰이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법인가 보다. 음악을 하니까? 문학을 공부함으로? 왜 좋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거저 좋은 것이지 사랑에 이유와 조건이 무해 있겠소. 실례의 말이지만 누가 그리 알량한 음악가고 끔찍한 문학가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단지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절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그럼 조건이 있었소? 글줄이나 쓴다고, 학교에서 어학마디나 가르친다고? 제게도 마찬가지로 소설가가 아니래도 좋았고 교수가 아니래도 상관없고, 아니 들에서 밭가는 지혜비였던들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야 서로 교수고 소설가고 음악가고 문학소녀의 한 것이 보다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단들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조건도 이유도 없고 거저 맹목적인 것, 그런 것만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낡은 투지만요. 조건은 사랑이 있은 후에 천천히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난 가난하다는 것. 지금도 가난하지만 앞으로도 커다란 유산이 굴러들 가망이 지금 같아선 엷다는 것. 따라서 세속적인 뜻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 제가 사치와 호사를 원한다면 벌써 제 한 몸 처치했지. 왜 이때 이날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제 나이가 벌써 4분지 1세기를 잡아먹었는데요. 이래 뵈어도 제게도 이상도 있고 안목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답니다. 조건 하시니 선생께 요구하는 조건이 꼭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언제까지든지 절 사랑해 줍소서 하는 것. 결코 한눈을 파시지 말고 평생 저만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그야 물론이지. 그까짓 게 다 조건인가. 한눈을 팔다니 누가 그렇게 장난꾼이랍디까. 말 마세요. 거리의 소문으로 죄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연복가시라고요. 그러나 전 그걸 그리 슬퍼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여자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이 좋죠. 촌촌거리고 평생에 연애 한 번도 못 차려지는 그런 사내라는 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실례지만 한 가지 물을 게 노여워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악보의 페이지를 번기니 다음 곡조는 알레그로다. 그 빠른 멜로디를 내기에 분주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반은 음악 속에 뺏기어 들어갔다. 로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명한 병호생의 로테 말이에요. 말끔히 청산되셨나요? 이미 거리에 소문까지 흘리게 된 사건이라면 준보도 반드시 뜨끔해야 할 것은 없었다. 사실 그 일건을 생각할 때나 말할 때 준보는 벌써 충분히 침착한 태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로테라면 내가 베르테르인 셈이게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리다. 차라리 내가 베르테르의 불행을 가질 수 있었다면 더 행복스러웠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어려운 경우였어요. 그렇다고 골디우스의 마디를 끊을 알렉산더의 장검도 가지지 못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차차 그의 성격의 결함을 발견하게 된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죠. 사람이 너무 거세고 사교라면 조석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허둥거린단 말이에요. 슬퍼서 울었다던 날 금시 벌겋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내들과 마주 앉아 노닥거리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버릇. 그 한 가지 경우로 난 그를 철저히 멸시할 수 있었어요. 조선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마치 구라파의 복판이나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그걸 교양이요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태도, 그것이 내 맘을 차차 식혀주었어요. 대단히 행복스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짜장 베르테르의 서름을 가졌더라면 어떡할 뻔했게요. 제발 전 그렇지 않았으면요.
병호생이 아니니까 염려는 없어도요. 그러나 성격도 사랑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일 때가 많아요. 선천적인 근성이라는 건 아무 것에도 굴하는 법 없이 언제나 한 번은 정직한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길 잘했죠. 안 그랬더면 제 존재가 말살을 당했게요. 질투의 감정을 아직은 차곡차곡 포개서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는지 어쨌는지 비교적 단박한 실의 태도였다. 또 하나 묻겠어요. 동경에 있는 여류화가 그에게선 요새도 편지가 오나요? 이것도 거리에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흡사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밝혀가는 학동의 방법과도 다르다. 준보에게는 교사로서의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셈이었다. 간 아내의 후배인 그 화가는 준보가 불행을 당하자 우연히 편지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 드디어 대단한 정성과 애정을 먹과 종이에 부탁해서 보내오게 된 것이었다. 같은 여학교의 선배인 아내에게 대한 흠모와 존경이 그대로 준보에게로 고삐를 돌린 셈이었다. 준보는 편지와 사진만을 받았을 뿐 아직 접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인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일종 야릇하고 안타까운 심사였다. 편지에 나타난 인품과 교양과 열정으로만은 전 인격의 인상을 옳게 잡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전 인격의 인상을 옳게 잡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한 줄기 어렴풋한 꿈과 희망을 주고받으면서 이상스런 사귐이 근 반년 동안 계속해왔건만 직접 감각의 문을 통하지 못한 그 가상적인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바다와 강산의 먼 거리를 두고는 종시 활활 타오르지 못한 채 조금의 발전도 없이 침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여름 동안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을 가을에 재전에 출품했다가 낙선을 됐으나 그다지 낙담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을 일기로 하고 웬일인지 편지가 금시 딸꾹질을 시작한 것처럼 끊어지기 시작했다. 준보가 실과의 교섭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을 전후해서였다. 우리들의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요새는 도무지 소식이 없어요. 하긴 하나씩 하나씩 재물에 해결되어 가는 것이 편한 노릇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에요? 사진과 편지 언제 한번 뵈어주세요. 거우시겠지. 저보담 젊고 지저분한 과거도 없을 테고. 언젠가의 편지엔 고향과 가정과 현재의 형편 이야기를 하곤 반생 동안 적어온 일기가 참회의 연속이라고 있었으니 원 무슨 뜻이었든지. 남의 지내온 날을 자기가 아니고야 누가 똑바로 알겠소. 사람의 가슴속같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이 없는데. 제가 만약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이와 맺게 됐겠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게 거저 인연만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를 누가 알겠소. 사람은 앞일을 아무것도 헤아릴 수는 없는데 사랑의 먼 거리같이 금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동안에 금시 눈앞에 무엇이 일어나 있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가을에 이곳까지 스케치 여행을 나오겠다고 벼르던 그에게 행여나 불길한 변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해요. 그림과 음악과 어느 편을 더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 알아도 그림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뭐요 그건 개정이란 말요. 시리도 개정을 부릴 줄 아나?
실리, 바보. 바보도 그런 쓸데없는 감정에 노예가 되나? 실은 문득 피아노를 멈추더니 그 자세대로 준보의 등에 왈칵 전신을 의지해버리고 말았다. 준보는 앞으로 쓰러지려는 몸을 바로 세우고 어깨 너머로 넘어온 실의 두 손을 잡았다. 다 잊어버려 주세요. 저 이외의 것은 죄다 이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저의 꼭 하나 바라는 조건이 그것이에요. 자, 약속하세요. 앞으론 평생 한눈을 파지 않겠다고, 저만을 생각하겠다고. 사랑은 왜 두 사람만의 뜻과 주장으로서 족한 것이 못 될까? 두 사람 사이에 세상이라는 쓸데없고 귀찮은 협잡물이 끼어들어옴을 알았을 때 준보는 움찔해지며 불쾌한 느낌이 전신을 스쳐올랐다. 실과 약속을 한 지 불과 며칠을 넘지 않아 준보는 친구 윤벽도의 방문을 받은 순간 즉각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있었다. 자네 요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거리는 자네들 소문으로 온통 발끈 뒤집혔으니.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신변에서 가장 가까이 돌면서 허물없는 사귐을 맺어오는 그 친구의 말이라면 대개는 귀를 기울여오는 사이였건만 이번 경우만은 웬일인지 그 첫마디가 벌써 준보의 마음에 섬찟하게 울려오는 것이었다. 뭔 말인가? 우리들의 사랑 말인가? 사랑은 다 뭐야?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사람이 왜 그리 자기 몸을 내낄 줄을 모르나? 옥시의 집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떤 줄이나 알고서 그러나? 알고 말고 아니까 더욱 사랑하게 됐네. 자넨 집안과 과거만을 알았지. 본인의 인격과 교양과 기품은 모르는 모양이지. 난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네. 풍부한 교양에 접하면 자네쯤은 땅을 치고 부끄러워해야 하리. 준보는 웬일인지 버럭 항거하고 싶은 생각이 솟아 어세를 높여보았다. 말하는 꼴이 벌써 새가 깊어진 모양 같네만 자네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의견에도 한 번은 귀를 기울여봐야 하잖겠나. 결혼까지 간단 말을 듣고 나도 놀랐네만 거리에서 만나는 동무마다 한 사람이나 찬성하는 이가 있을 줄 아나? 다들 입들을 벌리고 입맛을 다실 뿐이지. 자네는 예술가니까 독창 정신을 실생활에도 살려서 상식을 무시하고 남 안 하는 괴이한 짓도 해보고 때로는 괜히 속세에 반항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줄을 짐작하네만 평생의 중대한 일을 그렇게 경솔히 작성해서야 쓰겠나. 소태를 먹어도 제멋인데 왜 남의 일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라나. 도대체 난 세상의 말이라는 걸 일종의 저널리즘이라고밖엔 생각하지 않네. 자넨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줄을 아네마는 자네가 거리에서 만나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결국은 경박한 가십장이밖에는 못 된단 말이야. 부질없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농하기 좋아하고 헐기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이상의 무엇인 줄 아나? 실없는 그것들의 말을 일일이 들어선 할 수 있나? 파리떼같이 와구락을 끓게 내버려두는 수밖엔 아무 말이 귀에 들려와도 뜨끔하지 않네. 자네들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걸 알아야 되네. 자네나 옥시나 고석쟁이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문제나 삼겠나? 화제거리가 될 만하니까 화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자네의 책임도 성립되는 것이네. 사회에 이름이 있다는 건 벌써 개인의 자유행동에 그만큼 구속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야. 개인만의 개인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 개인이야. 사실 자네를 애끼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네.
어떤 동무는 심지어 흉계를 써서 자네들의 연애를 방해하자고까지 하되만 야속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런 우정을 고맙게 받아보게. 벽도는 준보에게 입을 열 기회와 여유를 주지 않고 혼자만 앞을 이어갔다. 자네네 학교 학생들에게 자네 인기를 떠보지 않았겠나? 어학만의 강의를 받기가 아까워서 자네에게 수신의 교수까지를 청하겠다고 교장이 교섭 중이라네. 그렇듯 자네를 존경하는 제자들의 기대도 저버려서야 되겠나. 여러 가지로 자네 책임은 크단 말이야. 자네도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생각이 왜 그리 범용하고 옹색한가. 사랑엔 인물 차별과 지경이 없다는 걸 실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인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보지 못하나.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소문과 진실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일반이라는 것, 사랑은 자유롭다는 것, 행복은 주위 사람들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이 많은 교훈을 난 말없이 다만 한 번의 행동으로서만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네. 학생들은 흔연히 이 교육을 받을 것이요. 그 인간적인 영향과 효과도 100권의 수신서를 읽는 것보다 나으리. 자네들의 상식 이상으로 이것은 참으로 건전한 생각이라는 걸 알아두게. 그리고 자네, 내일부터 문학을 그만두게나. 문학은 인간 되자고 하는 것이지 심심파적으로 숭상하는 건 아니니까. 자네의 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야 소용이 있겠나. 벌써 굴레를 씌울 수 없는 뛰어난 말이니. 그럼 어서 행복될 도리나 설계하게나. 행여나 장래라도 내게 와 왜 그때 더 말려주지 않았던구 하고 뉘우치지나 말고. 준보의 굳은 결의에는 벽도도 하는 수 없이 한숨 꿀려 화를 거두는 것이었다. 충고는커녕 되려 톡톡히 설교를 받은 셈이 되어 얼떨떨한 심사를 금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다시 일엔 더 참견 말고 거리에서 쓸데없이 번설을 하고 노닥거리는 녀석이 있거든. 그 비굴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네도 행여나 그런 유가 아닐꼬 하고 반성하고 슬퍼해 보게나. 그러나 벽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만히 꿀렸다고 생각한 것은 준보의 오산이었다. 한 수 두 수 동무를 생각하는 그의 애정은 깊어서 충고의 손은 시래게까지 뻗쳤던 것이었다. 다음 날 밤 준보가 가게 2층에서 시를 만났을 때 웃음을 잊은 얼굴에 커다란 눈이 깜박거리지도 않고 동그랗게 노염을 품고 있었다. 아이, 분해. 혀를 차면서 옷입술이 갸웃이 삐뚤어지는 것이었다. 어제 벽도 씨가 제게 와서 무얼 한 줄 아세요? 벽도가? 적극적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군. 이 땅의 예술가 준보 죽이지 말라고요. 준보는 한 사람의 차지가 아니고 사회에 소속한 사람이라고요. 어이구, 무서운 소리. 누가 선생을 후려쳐가지고 먼 세상으로 내뺀단 말인가요? 제게로 오신다고 글한 줄 못 쓰게 되고 세상에서 매장을 당한단 말인가요? 모든 책임을 제게만 씌운단 말이에요. 대체 그 애가 무엇이게 우리들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일까요? 근본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진정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말이 원체 투박스러워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나 보. 그래, 뭐라고 대답했소? 다짜고짜로 그 말인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거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선생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각별히 내조의 공을 이루을 자신이 있느냐는 둥 제가 편지를 전문학교 교수보다도 잘 쓴다고 선생이 칭찬하셨다는데 그 정도의 교양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등 별별 말이 많았어요. 거저 저 하나 죽일 사람 됐죠. 거리에서 건둥거리는 보통 여자로밖엔 알아주지 않는 것이 분에 못 견디겠어요.
편지 잘 쓰는 건 잘 쓰는 거지. 실력에도 애누리가 있을까? 이름만 전문학교 선생이랍시고 사실 편지 한 장 옳게 못 쓰는 위인이 얼마나 많게. 웬일인지 난 그런 떳떳지 못한 조그만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도 노여워지고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솟구네요. 편지의 실력뿐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쓰는 말에 대해서도 그 아름다운 영어와 발음을 효과 있게 살리려고 비상한 주의와 노력을 하는 것을 난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간혹 여성스런 형용사를 쓸 때 그것을 곧 되물어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기특한 생각. 세상 사람이 소홀히 여기고 주의할 줄 모르는 그런 조그만 각오에서부터 나날이 아름다운 생활은 창조되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벽도가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충분한 자신을 가져도 좋아요. 일들도 없지. 왜들 남의 일이 간섭인지 모르겠어요. 거 보세요. 세상이 시끄러 우리라고 걱정했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준보의 위로로 실은 자신과 용기를 회복해 우울한 속에서 다시 웃음을 머금고 어느 날보다도 도리어 즐거운 밤이었으나 외부의 간섭은 그곳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거리의 소문은 해와 악의 테두리를 겹겹으로 더해서 두 사람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포위진을 각각으로 조여들었다. 몇 날이 건너지 못해 실은 한층 흥분된 표정으로 준보의 방문을 두드렸다. 커다란 눈이 깜박거리지 않고 조그만 입이 침묵하면서 잠시는 가재온 신부같이 의자에 잠자코만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옛날 동무 명주를 만났더니 또 그 소리를 하겠나요? 남편에게서 들었다는데 자기들 총 중에선 죄다들 알고 화제거리가 됐대요. 그 남편은 벽도 씨에게서 들었다나요? 왜 그리 번설들일까요? 놀랄 것도 없잖우. 세상이 한꺼번에 발끈 뒤집힌데도 이제야 겁날 것이 없는데. 말이 우습잖아요. 제가 일반에게 그런 인상을 조비는지 너무 사치하니까 가정생활에 부적당하리라고요. 오래오래 원만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리라고요. 자기들보다도 몇 곱절 더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 줄은 모르고 왜 나란 곳인지들 모르겠어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인 줄만 아나보죠. 이 기회에 애무하게 남을 발가벗겨 놓고 멋대로들 난도질을 하는 모양이지. 외딴 섬에 나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 불쾌한 세상이고 귀찮은 인심이야. 우리 시나 한 줄 읽을까? 준보는 뒤숭숭한 잡념을 떨쳐버리려는 듯 애락하게 자리를 일어서서 실에 손을 이끌고 책장 앞으로 갔다. 마음이 성가실 때는 시를 읽는 게 첫째라우. 난 벌써 여러 해째 그 습관을 지켜오는데 세상에 시인같이 정직하고 착한 종족이 있을까? 그 외엔 모두 악하니요 도적인 것만 같아요. 시인의 목소리만이 성경과 같이 사람을 바로 인도하고 위로해 주거든요. 무얼 읽을까? 하이네, 셸리, 예이츠? 책꽂이를 한층 한층 손가락으로 더듬더니 두둑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월먼은 어때요? 오래간만에 월먼을 읽어볼까요? 예이츠들과는 다른 의미로 좋은 시인이죠. 그는 한 계급의 시인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시인이에요. 아무와도 친하게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가장 허물없는 스승이에요. 월트 월먼. 인류가 아마도 예수 다음에 영원히 기억해야 할 꼭 하나의 이름이 이것이에요. 난 글을 읽을 때 용기가 솟고 희망이 회복되곤 해요. 고요한 목소리로 한 구절 읽으세요.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준보가 앉은 의자 발밑에 실은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준보의 무릎에 손바닥을 놓고 그 위에 사부시 얼굴을 얹었다. 준보가 야트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미의 구절구절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실은 짜장 눈을 감고 시의 세상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태양이 그대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겠노라. 파도가 그대를 위해서 춤추기를 거절하고 나뭇잎이 그대를 위해서 속살거리기를 거절하지 않는 동안 내 노래도 그대를 위해서 춤추고 속살거리기를 거절하지 않겠노라.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노라. 그대가 나를 만났기에 적당한 준비를 하기를 나는 요구하노라. 내가 올 때까지 성한 사람 되어 있기를 요구하노라. 그때까지 그대가 나를 잊지 않도록 나는 뜻깊은 눈초리로 그대에게 인사하노라. 좋아요. 참 좋아요. 저를 위해서 쓴 것만 같아요. 어머니보다도 인자해요. 태양이 그대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겠노라. 저도 월먼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행복스러웠을 것을요. 실은 얼굴을 번긋이 들고 준보를 쳐다보면서 입안에 그뜩 젖을 머금은 어린아이와도 같이 행복스런 얼굴이었다. 준보는 실의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페이지를 들척거렸다. 월먼을 가지게 된 것은 인류의 행복이에요. 가시만을 일삼는 거리의 소소리 패들에게 월먼을 일켜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인, 앉은 여인, 걷는 여인, 혹은 늙고 혹은 젊고 젊은이는 아름다우나 늙은이는 젊은이보다 더 아름다워라.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고르고 평등하고 사랑스럽지. 하나하나 추하고 밉고 차별진 것이 있나요? 예수같이 인자하고 바다같이 관대해요. 또 한 수 여자를 노래한 것. 나는 여성의 시인이며 동시에 남성의 시인이니라. 나는 말하노라. 여자됨은 남자됨과 같이 위대한 것이라고. 또 말하노라. 남자의 어머님됨 같이 위대한 것은 없노라고. 나는 여성의 시인이며 동시에 남성의 시인이니라. 더 읽으셔요. 자꾸자꾸 읽으셔요. 종일 들어도 싫지 않겠어요. 밥같이 암만 먹어도 싫지 않겠어요. 속세 번거로움을 떨쳐버리고 월먼 한 권만을 가지고 단둘이 어딘지 모를 먼 고장에 가서 살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하면서 한숨 짓는 실의 목소리는 그대로가 한 구절의 시를 읽는 것과도 흡사했다. 영웅이 이름을 날린데도 장군이 승전을 한데도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노라. 대통령의 의자에 앉은 것도 부호가 큰 저택에 있는 것도 내게는 부럽지 않았노라.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정을 들을 때 평생 동안 곤란과 비방 속에서도 오래오래 변함없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절조를 지키고 애정에 넘치고 충실했다는 것을 들을 때 그때 나는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노라. 부러워서 못 견디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노라. 낭독이 끝난 후까지도 실은 얼굴을 들려고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무릎 위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준보는 감동에 젖어 있는 것이거니만 생각한 것이 문득 머리를 드는 서슬에 눈이 어리운 눈물 자국을 보고 가슴이 짜릿해졌다. 왜 운단 말이오?
책을 놓고 두 손으로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받들어 끄으니 실은 아이와도 같은 무심한 눈동자로 멍하니 준보를 쳐다본다. 너무도 행복스러워서요. 월먼의 시도 좋거니와 이렇게 선생님과 마주 앉아 시를 읽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아마도 한평생의 추억거리가 될 것이에요. 세상에 가지가지 행복도 많겠지만 여기에 지나는 행복이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꾸 울고만 싶어요. 하면서 다시 글썽글썽 눈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는 준보는 거의 충동적으로 그의 얼굴을 가까이 잡아 끌었다. 이 행복감을 고이고이 길러서 언제까지든지 끌고 나갑시다. 세상의 장애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용감스럽게 그것을 뛰어넘어갑시다. 그것이 꼭 하나 우리의 작정된 길이니까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랑하는 사람의 자태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가. 민주빈의 등장은 윤벽도의 그것과는 스스로 성질이 달라서 준보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을 던졌다고 하면 던졌을까. 신문의 지방판의 기사를 맡아 쓰고 있는 주빈은 그 직책의 성질과 준보들의 일건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을 처지에 있으면서도 까딱 그 눈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은근한 그의 성격의 탓이라고 할까. 하긴 나도 사실 처음엔 놀랐어요. 형이 그렇게 대담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야 문학을 일삼으시니까 생각이 남보다는 다르시겠지만 결혼을 한데도 거저 무난하고 순결한 경우를 택하신 줄 알았지. 이렇게 문제의 파도 속에 즐겨서 뛰어드실 줄을 몰랐어요. 주빈은 준보의 눈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순결이란 대체 무엇요? 마음을 떠나서 순결만의 순결을 찾으면 뜻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훌륭한 마음 앞에는 몸의 희생쯤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벽도의 말을 들으면 모두들 반대라는데 전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모든 문제 다 깔아버리고 아름다운 이와 결혼한다는 다만 그 조건만으로도 좋지 않아요. 사람에겐 기질의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벽도군과 나와는 전혀 대차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고 가깝다면 아마 내가 형과는 제일 근사한 타입일 것이에요.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그의 그 성격의 타입이 작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옥시만한 인물과 미모라면 다른 조건 다 희생해도 좋고 말고요. 그 점에서 난 찬성이고 형의 그 자유로운 심정과 태도에 여러 가지로 반성되고 줏대없는 내 마음에 매질해 보곤 했어요. 막상 내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혹시 주저했을런지도 모르니까요. 마음의 자유대로 행동할 수 있고 행동에서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간 장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형은 그렇게 말해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존경은커녕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결국 난 세상을 아직도 펑 야만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정직한 판단이 없이 편견과 말썽으로 부하뇌동하고 경솔하게 떠들썩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매하다는 것과 내가 내 뜻을 존중히 하는 것과는 물론 별 문제이지만 준보는 주빈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바로 며칠 전에 겪은 조그만 변을 문득 생각해내면서 그것을 붙여 말하고 싶었다. 준보는 벌써 거리낄 것 없이 실과 함께 거리를 걷고 교회로 산보가는 것이었으나 그날 늦은 오후에 영화를 보고 관을 나오는 때였다. 빽빽이 쏟아지는 인총 사이에 피곤한 몸을 맡기고 재물의 행길로 밀려나와 골목을 벗어났을 즈음 두 사람은 어느 결엔지 무시선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몰랐다. 그 많은 총 중에서 왜 하필 유독 그들만이
무대 위의 배우같이 사람들의 눈을 끌었을까를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없는 것이었으나 문득 귀 익은 발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이었다. 뒤편에서 웅얼웅얼 자기들의 이름을 외이는 것임을 알았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또렷이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아나, 저게 준보와 옥실이라네. 확실히 그렇게 들렸다. 그러나 그 자리로 경명하게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 모르는 체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회화는 두 사람을 둘러쌀 지경으로 요란해졌다. 인젠 제법 대담들 하지. 내놓으라고 보라는 듯이 끼고들 다니니. 대담한지 철면핀지 모르겠네. 허구 많은 경우 다 두고 왜들 하필 세상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남이 아무러거나 말거나 왜들 떠들썩들 하라나. 떠들썩하는 편이 어리석지. 남이야 아무 멋을 부리건 말건. 두 사람을 옹호하는 듯하면서도 기실 악질의 야유인 것을 쉽사리 느낄 수 있었다. 다정다안한 남녀들이라 미상불 부럽기도 해. 옥실이와 준보가 결혼을 할 테면 하랬지.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인가? 음악가와 소설가이기로서니 그렇게 법석들을 할 법이야 있나? 두 사람의 이름을 커다랗게 외치면서 옆을 스치는 후리후리한 청년을 옆눈으로 보았을 때 준보는 문득 피가 용솟음 치면서 눈이 화끈 달았다. 청년도 흘끗 두 사람을 곁눈질하더니 즉시 자기들끼리만의 의미를 가진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조롱과 야유에 넘치는 그 말에 준보는 드디어 견딜 수 없어서 버릇없는 것들 하고 몸을 불끈 솟구었으나 실이 민첩하게 팔을 붙들어 끌면서 참으세요. 그들에게도 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듯이. 하고 도리어 길 옆으로 피해 서는 동안에 소수리패는 여전히 고개를 흘끗들거리면서 두 사람을 스쳐 지나고 말았다. 이상스러운 것은 준보는 순간 눈앞이 화끈 다는 듯 하더니 웬일인지 금시 노염이 풀리면서 실의 손목을 꼭 쥐게 된 것이었다. 그의 유유한 마음씨에 감동하고 냉정한 이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의 원만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으로 외부의 순한쯤은 솔곳이 잊어버리게 된 것을 준보는 더없이 행복스런 것으로 여겼다. 실과의 행복 앞에서는 버릇없는 후리후리한 청년도 세상의 야유도 조롱도 그림자가 흐려지면서 먼 곳으로 비슬비슬 멀어지는 것이었다. 주비는 가느다란 눈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그 조그만 에피소드를 듣고 나더니 그러나 세상이란 완고한 것 같다가도 실상은 의외로 무른 것이에요. 결국 가장 센 것은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거저 내 뜻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훌륭한 태도죠. 청년들에게 야유를 당한 후에 즉시 사랑의 행복을 느낀 것을 생각해봐요. 그 행복 이상으로 감나갈 무엇이 세상에 있겠나를. 의론한 법도 없고 내일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는데 모두 괜히 한 몫씩 참여하려고들 드는구려. 끝까지 세상과 싸워볼 작정이에요. 필경 누가 못 비겨나나 보게. 하긴 벽도구는 서울로 원병을 청하러 갔다나요. 혼자 힘으론 붙이니까 서울의 동무를 죄다 역설해서 일대 반대운동을 일으키겠다고요. 삿바끈을 단단히 졸라매셔요. 괜히 까딱하다 넘어지지 말게요. 또 새로운 소식에 준보는 귀가 뜨이면서 주빈의 괴덕스런 목소리로 자연 웃음이 터져나왔다. 벽두도 열정가야. 동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만한 벨은 있어야지. 세상은 재미있는 걸, 점점 재미있어가는 걸. 사람들은 이 맛에 사는 것이 아닐까. 주빈이 전한 말이 헛소리가 아님은 그가 다녀간 지 이틀 만에 준보는 서울서 온 의외의 편지 한 장을 받게 된 것이었다.
준보가 기왕부터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직업 여성으로부터 온 충고의 편지였으니 그것이 벽도의 원병운동의 제1차계의 첫소리였던 셈이다. 아마도 벽도가 술을 먹으러 가서 비분한 장광설을 한 결과 사연을 듣게 된 그가 동감 찬성하고 드디어 편지를 띄운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서면은 대단한 달필로 여러 장을 들여서 준보의 생각이 미흡하고 행동이 그릇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현재의 쓸쓸한 심경을 살필 수는 있지만 평생의 중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작정하느냐. 소중한 몸을 아낄 줄 모르고 왜 그리 천하게 굴리느냐.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댕긴 그 여자의 매력을 미워해야 할는지 존경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동무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걸 민망해서 볼 수 없다. 이 자리로라도 뛰어가서 만류하고 싶으나 먼 길에 그럴 수도 없으니 2번, 3번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라. 대강 이런 뜻의 걱정을 적었는데 웬일인지 환겁지겁 설렌 듯한 그의 자태가 눈앞에 보여오는 것 같아서 준보는 픽 웃어버렸다. 괜히들 설레누나 공연이 필요 이상으로 안달들이구나. 세상이 금시 뒤집힌 거나 같이. 준보야말로 그 원래의 간섭을 미워해야 할는지 존경해야 할는지 모르면서 반천리길이나 일부러 가서 겨우 그런 졸병을 통해서 첫 화살을 보내게 한 벽도의 수고가 또 한 번 생각났다. 편지를 그대로 꾸깃꾸깃해서 휴지통에 넣으려다가 준보는 문득 돌려 생각하고 다시 편지를 곱게 펴들었다. 이대로 두었다가 실에게 보이자 그의 감회가 어떤지 누구의 태도가 더 의젓한지 다뤄나 보나. 편지를 보고 실은 그다지 분개도 하지 않고 도리어 허물없는 웃음을 띄었다. 글도 명문이고 글씨도 잘 썼고 그러나 왜 나란 것일까 주제넘게. 그 여자의 매력이라니 다 무어야 망측하게. 웃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웃는 것은 아니었다. 역시 한 줄기 섭섭한 감정이 그의 눈썹 위에 흐르고 있음을 보고 준보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이 뉘우쳐져졌다. 자꾸만 이렇게 반대들이 일어나면 필경은 곰곰이 반성하시고 제가 싫어지겠죠. 아무리 굳은 마음인들 왜 주위의 지배를 안 받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또 한다. 그러라고 편지를 베었던가? 그 자리로 찢어버리고 안 베일 수도 있었는데. 이대로 솔곳이 죽고만 싶어요. 행복스런 동안이 죽어버리는 것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무엇이 올까를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요. 되려 고소해야 하는 것들 많게. 그것들 보기 싫어서도 오래 살아야 하잖아. 소문도 한때지 언제까지나 남을 쫓아오겠소. 마음을 크게 담차게 먹어요. 준보도 사실 가끔 마음의 평온함을 잃곤 했으나 실의 앞에서는 또 의젓하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월먼의 시집을 찾아내서 다시 읽기도 하고 서투른 피아노의 합주를 하기도 하고 말없이 의자에 앉고 실은 그 무릎 아래에 앉아서 손을 마주잡고 어느 때까지나 그 소박한 행복감에 잠기기도 했다. 거리의 소문은 언제면 완전히 꺼져버리려는지 주일이 거듭되고 달이 넘어도 조그만 도전과 걱정거리는 삐지 않았다. 준보가 학교에서 벼랑간 요란스럽게 울리는 소화기를 잡으면 면목은 있으나 그다지 귀익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사건을 비웃는 듯 야유해왔고 거리에서 간혹 동무들과 술자석을 같이 하면 입술을 비죽들거리면서 누구나 한 촉의 화살을 준보에게 던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험악하고 저기에 넘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은 도리어 단련되고 굳어져가는 것도 사실이었다.
누가 못 견디나 보자 하는 앙심이 생기면서 사면초가의 외로운 속에서 끝까지 항거해 보려는 결의가 솟을 뿐이었다. 보라는 듯이 떳떳이 거리를 다니고 교회를 소유하는 심정 속에도 그런 대항의식이 숨어 있다고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집스럽게 바라들 보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목석같이 무시해버리고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길을 꼿꼿이 걸었다. 두 사람만의 세계를 그렇게 성벽같이 주위와 구별해서 지키면서 그곳으로서 도리어 밖 세상까지 또 지배하려고 함은 행복스런 일이었다. 그 성벽 속에서는 단 두 사람만의 세계이므로 사랑과 이해는 한층 굳어져 가고 밖 세상을 지배하려 하면은 커다란 자랑과 교만이 상반하는 까닭이었다. 내 몸의 실력이 충실할 때 밖에 대해 교만함은 유쾌한 일이다.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유쾌한 느낌을 지우고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산속길을 걸으며 낙엽을 밟고 강을 굽어보고 짙어가는 가을을 관상할 때 실은 다시 장래의 생활 설계를 치밀하게 세웠다. 하루에 몇 시간씩 책 읽고 음악 연습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것, 찻그릇은 어떤 것을 쓰고 요리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까지를 찬찬히 계획했다. 그렇게 희망에 넘치는 실의 얼굴은 또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세상이 정 시끄럽고 말썽이거든 우리 촌에 나가 염소나 기르고 달기나 쳐요. 네? 실의 이런 제의도 또한 기특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자의 포부와 각오가 항상 더 원대하고 굳은 것일까? 좋고 말고 속세에 그렇게 연연해야 할 것도 없는데 남은 반생을 차라리 전원의 목과 속에서 살 수 있다면 그 역 좋고 말고요. 소와 돼지까지를 기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1년 먹을 햄을 만들어 두고 소는 젖을 짜고요. 소가 잘 되면 버터 제조업을 시작해도 좋죠. 집에서 손수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처지. 전 이걸 인간 생활의 최대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이상을 실현해 봅시다 그려. 과히 어렵지 않다면야. 가랑잎이 발 아래에 요란스럽게 울리는 숲을 사이에서 훤칠한 나뭇가지 너머로 푸른 강물을 내려다보고 그 너머 마을의 인가들을 세이면서 전원의 명상에 잠김은 그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단지 그것만으로도 행복스러웠다. 초가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사이는 두어 달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장애를 넘어 더욱 깊어가서 흡사 시절의 걸음과 발을 맞추려는 듯도 했다. 시절이 깊어가면 갈수록 영혼들도 맑아가고 그 열정을 가다듬어 갔다. 날이 으슬어슬해가고 공기가 차감을 따라 산속을 거니는 날이 적어지고 방 속에서 꿈과 설계에 빠지는 날이 늘어갔다. 첫서리가 허옇게 내려 땅을 덮은 날, 실은 조금 조급하게 설렜다. 정신없이 늑장을 대고 있느라고 이 옷 주제 좀 보세요. 거리에선 벌써들 겨울옷들을 입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게 첫가을의 차림 아니에요. 옷벌이란 옷벌은 전부 동경이 두었거든요. 얼른 가서 첫째 옷을 가져와야겠어요. 그렇소. 지금 남은 일은 꼭 한 가지밖에 없소. 얼른 동경 들어가서 짐을 가지고 나올 것. 참으로 무서운 변화예요. 다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할 줄 알았지 누가 짐을 꾸리게 될 줄 알았던가요. 여름 휴가로 나왔다가 꼭 2달 동안에 이 기적이 오고 말았어요. 되려 섭섭한 것도 같죠. 커다란 변화란 아무리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도 한 줄기 섭섭한 느낌을 주는 법인데
짐이 좀 많아요. 피아노, 축음기, 의장, 침대, 옷, 레코드, 책. 옳게 꾸려서 붙이려면 아마도 2주일은 걸릴 것이에요. 2주일 동안 안녕하시고, 그리고 한눈 파시지 마세요. 언제나 그것이 걱정인 모양이었다. 준보는 번번이 그것을 대답하기가 싫옵서서 눈에 웃음을 머금고 실의 귓볼을 짐긋이 끌어당겼다. 이 걱정쟁이 같으니 누굴 칠면조나 카멜레온으로 아나보다. 저 없는 동안에 모두들 층층대서 마음을 변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걱정이에요. 전 그렇게 되면 죽을걸요 뭘. 어서 내 염려 말고 당신 마음의 고삐나 든든히 잡아둬요. 행여나 대중 없이 노연하지나 말게. 인젠 그만둬요 그런 소리.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지난 2달 동안의 변화와 수많은 굴곡을 행복과 불행의 가지가지를 반성하면서 벌써 그것이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된 것이 신기해서 견딜 수 없었다. 못 인물들의 왕래와 미묘한 인심까지를 아울러 생각할 때 2 사람이 꾸며놓은 그 조그만 한 폭의 역사가 또한 인간 생활의 장한 한 페이지로 여겨졌다. 그 한 폭을 주초로 하고 앞날의 발전이 훤하게 내다보이는 것이 2 사람의 마음을 한량없이 밝게 해주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들 개척해가는 용기 앞에는 하나의 확고한 결정이 있을 뿐이었다. 미래에 속하되 미래가 아닌 결정이었다. 사만이 풀리고 사온이 시작되는 날, 드디어 실은 동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날마다 학교로 오는 전화가 그날은 특별히 아침 일찍이 왔다. 오늘 떠나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셔요. 실은 역에서 보냄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질에 떠나는 날짜의 결정을 언제나 확정히 작정하지 않고 흐려오던 것이었다. 세상에 작별같이 마음 성가신 일이 없어서 역에서 마주보고 눈들을 붉히면 도저히 떠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떠나게 되면 말없이 가만히 떠나겠다고 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날 아침 전화로 준보는 혹시 이날이 아닌가 설레면서 물었다. 몇 시에 떠난단 말이오? 몇 시에? 모르겠어요.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제발 몸 주의하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많이 잡수시고요. 제발 건강하세요. 10번, 100번 듣는 이 몸에 대한 주의가 번번이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다. 조급하게 차 시간을 거듭 묻고 되물었으나 종시 대답이 없는 전화는 끊어졌다. 떠나도 필연코 밤이려니 생각하고 준보는 학교를 일찍이 나와 그를 보낼 약간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저녁 무렵은 되어 가게로 전화를 거니 그의 언니의 대답이 이미 3시차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준보는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서 실망이 컸으나 생각하면 실의 말 맞다나 그 편이 되려 성가시지 않고 개운하거니 하고 마음을 누겨도 보았다. 밤에 가게로 내려가니 언니는 금시 장난을 하고 난 아이같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기어코 가만히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성질이 원래 그래요. 여럿이 나가면 결국 울고불고해서 못 떠나고 만답니다. 잠시 적적은 하시겠으나 그동안 건강하실 테니 되려 안심이라고 기뻐도 해요. 서울 가서 제 심부름을 보곤 바로 동경 들어가기로 했어요. 서울서나 동경서 장거리 전화를 걸겠다고요. 이젠 전화나 기다리는 수밖엔요. 무사하게나 다녀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날짜의 기륭을 몹시 가리더니 오늘이 그럼 대한날인가요?
그렇답니다. 삼벽대안이에요. 이것 보셔요. 하면서 가리키는 벽의 괴력을 바라보니 조그만 글자가 그렇게 짐작되었다. 떠나도 대안, 돌아와도 대안. 대안날 제발 무사 태평하고 만사형통하소서. 축원의 말을 마음속에 외이면서 준보는 2주일 동안 만나지 못할 실의 자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달덩어리같이 훤한 얼굴과 포도알같이 맑은 눈이 분명하게 뚜렷이 떠올랐다. 맑은 목소리가 아울러 귀에 울려왔다. 제발 몸 주의하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많이 잡수시고요. 제발 건강하세요. 실의 육체와 영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한 점 빈틈없이 준보의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준보는 그것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역력히 느끼는 것이었다.